자, 오늘 명제를 배울 건데, 명제는 뭐가 명제냐면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해. 명확하게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예를 들어 3 더하기 1은 4다. 맞아, 틀려? 맞죠? 이런 명제예요. 3 더하기 1은 10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얘도 명제야. 틀려도 명제야.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으면 명제예요. 얘는 맞는 말이니까 참인 명제라고 하고요. 밑에 건 틀린 말이니까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해요. 3은 6의 약수이다. 맞아, 틀려? 맞죠? 맞는 문장이지.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예요. 그런데 3천은 큰 수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크다, 작다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잖아. 그래서 3천은 큰 수이다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제는 맞냐 틀리냐를 객관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맞고 누가 생각해도 틀리면 명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은 문자가 들어가는 식이나 문장인데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x는 3의 약수이다. 자, 이 말은 x가 1이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고요. x가 4면 거짓이죠. 또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문장을 조건이라고 해요. x는 6의 약수이다. 얘는 명제는 아니야. 왜냐면 이것만 봐서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x에 1을 대입하면 맞죠? 2를 대입하면 맞아요. 5를 넣으면 틀려요. 그래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명제 또는 조건은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x는 3의 약수이다 라는 조건을 소문자 p, x는 6의 약수이다 라는 조건을 소문자 q 이런 식으로 놓는데 여기서 명제와 조건을 같이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조건 두 개를 합치면 명제가 돼. 예를 들어서 x는 3의 약수다, x는 6의 약수다 라는 조건이 두 개 있었잖아. 얘를 어떤 수 x가 3의 약수이면 그 수는 6의 약수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 두 개를 붙이면 3의 약수면 6의 약수다. 맞아, 틀려? 3의 약수 1, 3은 전부 다 6의 약수니까 맞죠? 이게 맞는 말이니까 참인 명제예요. 이 조건을 반대로 붙일 수도 있어요. 6의 약수이면 3의 약수이다. 자,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수학은 100% 맞아야 맞다고 얘기하거든. 6의 약수는 1, 2, 3, 6 같은 수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2나 6 같은 경우엔 3의 약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예요. 그래서 조건을 두 개를 모으면, 조건 두 개를 연결하면 명제가 되니까 여기서 명제와 조건을 같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부정이 있어요. 부정은 말 그대로 아니다 라는 말을 붙이면 부정이에요. 명제도 부정이 있고 조건도 부정이 있거든. 예를 들어 5는 10의 약수이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참인 명제예요. 이렇게 생긴 명제를 부정하면 부정은 아니다를 붙이면 돼. 5는 10의 약수이다의 부정은 5는 10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이에요. 자, 우리가 5는 10의 약수라는 명제를 P라고 하잖아. 그러면 부정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P 앞에 물결 무늬를 쓰고요. 이게 아니다라는 의미라서 not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P가 5는 10의 약수다 라는 명제면 not P, 부정은 아니다를 붙여서 5는 10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조건도 부정을 하거든.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x는 3의 약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었죠? 이 조건의 부정은 뭐겠어 그럼? x는 3의 약수가 아니다 가 되겠죠? 그래서 명제와 명제의 부정이고요. 명제랑 조건의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명제도 소문자로 쓰고 조건도 소문자로 쓴다고 했잖아. x는 3의 약수라는 조건을 소문자 q라고 하면 같은 방식으로 q의 부정은 not q라고 적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책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자, 403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죠. 자,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 명제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맞아 틀려? 모르죠. 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그래서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2번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자, 이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야. 키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명제가 아니에요. 3번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틀려? 모르죠. 그래서 얘도 명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x가 3이면 맞고 1이면 틀리잖아. 얘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조건이기는 해. 근데 어쨌든 명제는 아니야. 4번 7 빼기 x와 2 빼기 x는 같다. 이건 맞아 틀려. 이건 항상 틀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똑같잖아. 그러면 똑같은 마이너스 x에 한쪽은 7을 더하고 한쪽은 2를 더했죠? 그래서 얘는 항상 틀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예요. 자, 5번 막국지각은 직선 두 개 그렸을 때 이렇게 마주보는 각이 막국지각이에요. 막국지각의 크기 항상 같죠?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하고 5번이 돼요. 자, 부정은 아까 뭐가 부정이라고 그랬어? not P, 아니다가 부정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쓰는 거야. 자, 2 플러스 6이 8보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공집합이 A, B, C, D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다의 부정은 부분집합이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요 소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자,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x는 3의 배수이다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 맞아? 그러면 이 조건을 P라고 하면
3의 배수이다를 만족하는 x는 뭐가 있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 3, 6, 9, 12 등등등이 있죠.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수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고요. 진리집합을 기호로 쓸 때 조건이 소문자 P면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적어요. 그러면 이번엔 조건 Q가 X는 6의 배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로 적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들을 원소로 가진다라고 했지? 자, 그럼 6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는 뭐 있어? 6, 12, 18, 24 등등등이 있겠죠? 자, 이게 조건 Q의 진리집합이에요. 근데 진리집합은 왜 배우냐면 아까 우리가 조건 두 개를 연결하면 명제가 된다고 했잖아. 어떤 수 x가 3의 배수이면 그 수는 6의 배수이다. 이 명제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3의 배수 중에 누구? 3은 6의 배수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러면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맞아요. 왜냐면 6의 배수 6, 12, 18, 24 등등등 이런 모든 수가 다 3의 배수잖아. 맞아? 6의 배수이다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 그러니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는 전부 다 이 조건을 만족하거든?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아까 3, 6, 9, 12, 15 이런 숫자들이었지?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도 다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는 이 조건도 만족하니까 이 명제가 참이 돼요. 그래서 진리집합은 조건을 만족하는 수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이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참거짓을 판단할 때 주로 쓰여요. 진리집합. 진리집합이 그럼 x는 3의 배수이다로 저렇게 집합으로 쓰는 게 진리집합. 이 x는 3의 배수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68쪽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또는과 그리고가 있는데 또는과 그리고의 예시를 먼저 보면 자 3의 배수 어떤 수 x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2의 배수래. 이런 수는 뭐 있어? 6. 그럼 이거를 자 집합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3의 배수의 집합 3, 6, 9, 12 이런 게 있고요. 얘도 집합으로 나타내면 2의 배수의 집합 2, 4, 6, 8, 10, 12 이런 수들이 있죠. 그러면 3의 배수이고 2의 배수다. 둘 다 만족하는 얘는 이 3의 배수라는 집합과 2의 배수라는 집합의 뭐랑 똑같아? 교집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집합에서는 교집합이랑 같은 의미야. 또는은 뭘 것 같아? 또는은 합집합이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 x가 3의 배수이거나 이게 또는이지 2의 배수이다 라고 하면 어떤 수 x는 3의 배수도 다 되고 2의 배수도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수가 다 되는 거거든.
그래서 또는은 합집합이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좀 전에 조건을 만족하는 게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명제의 참거짓을 집합을 이용해서 생각을 할 건데 그때 또는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합집합이랑 같고요. 그리고라는 조건이 나오면 교집합이랑 같아요. 그래서 169쪽에 407번을 하나 볼게요. 자, 407번을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x는 7이 아니고, 마이너스 7이 아니고 라고 했지. 맞아? 부정이면 마이너스 7이 아니다의 부정은 뭐야? x는 7이다. 마이너스 7이지. 미안해. x는 마이너스 7이다. 자, x는 5가 아니다의 부정은 x는 5다. 얘는 그리고잖아. 그리고는 집합으로 치면 뭐라고 그랬지? 교집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집합에서의 부정은 뭐였었던 것 같아? 집합에서의 부정. 자, 아까 맞아. 3의 배수이다라는 조건이 P라고 해봐. 그러면 진리집합은 3의 배수의 집합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조건 P의 부정은 3의 배수이다의 부정은 3의 배수가 아니다지.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3의 배수가 아닌 수들은 바깥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 P의 여집합이 돼요. 그래서 부정은 집합으로 치자면 여집합을 뜻해요. 이게 지금 이 전체의 여집합인 거야, 말하자면. 근데 우리 드모로간의 법칙 배웠잖아. 드모로간의 법칙 할 때 얘도 여집합, 얘 바꾸고 얘도 여집합이었지. 그러면 교집합을 반대로 바꾸면 뭐가 됐었어? 합집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리고의 부정은 뭐가 돼? 또는이 됩니다. 그러면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도 부정을 말하시오인데, 자, 2번에서의 조건은 어떤 수 x가 마이너스 4보단 크고 6보단 작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의 부정이래.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부정은 집합으로 치면 아까 뭐랑 같다고 그랬어? 여집합이랑 같다고 했어요. 집합으로 치면 여집합. 그래서 요 부분에 여집합이니까 반대로 그리면 돼. 이쪽 또는 이쪽.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2번 답은. 자, 이쪽은 마이너스 4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왜냐면 부정은 반대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안 들어있지? 그럼 여기는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쓰면 돼?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부정은 반대니까 여기 등호가 없으면 이쪽에는 등호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리고와 또는, 그리고는 집합에서 뭐랑 같다고? 교집합이랑 같고요. 또는은 집합에서 뭐랑 같아? 합집합이랑 같은데 얘네들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1번. 자, 명제인 것을 찾고 라고 했어요. 자, 소수는 홀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그래서 얘는 왜냐면 2가 짝수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예요. 2번. 삼각형 세네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맞아? 틀려? 맞죠? 자, 그래서 참인 명제예요. 3번 맞아? 틀려?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x에 0 대입하면 맞아요? 틀려요? 00 대입하면 맞죠? 한 100 정도 넣어볼까? 100 정도 넣으면 맞아? 틀려? 틀리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근데 3번은 어떤 수를 대입하느냐에 따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그걸 뭐라 한다고? 아까 했잖아. 조건이라고 했었죠. 자, 2번을 볼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자, P라는 조건은 1보단 크고 4보단 작거나 같다. Q라는 조건은
3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으래요. 자, 1번은 not p지. 소문자 p. 자,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인데 not p. p가 아닌 거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었어요. 왜냐면 not은 아니다. 반대인 거잖아. 그래서 not p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그럼 p를 그려볼게요. p는 1보단 크고 몇 보단 작거나 같다? 4보단 작거나 같다. 얘가 p예요. 그러면 not p는 저거랑 반대 또는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p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이 p의 여집합이 되죠. 그 이 부분을 부등호로 쓰면 뭐가 돼?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서로 반대니까 여기 등호 없으니까 여집합에는 등호가 들어가요. 자, 이 부분을 부등호로 나타내면 x는 4보다 크다. 자, 얘는 우리가 읽을 때 x는 1보단 크고 4보단 작거나 같다. 그리고였어. 둘 다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의 부정이니까 여기는 또는이 돼요. 그래서 이게 1번의 답이고요. 2번 볼게요. 자, 2번은 not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찾으래요. 자, not p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쓴다고? p의 여집합. 소문자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라고 써요. 또는은 뭐라고? 또는을 집합으로 바꾸면 합집합이었어요. 자, p의 여집합은 우리가 1번에서 찾았죠. 여기서 1보단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단 크다. 얘가 p의 여집합이었어요. 여기에 q를 합집합을 할 거야. q는 뭐야? 지금 저기 써 있는 거. 얼마보다 작다? 3보단 작다 또는 5보단 크다였어요. 합집합은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다 되고 여기까지 다 되겠죠? 전부 다 돼요. 그럼 2번의 답은 뭐라고 써? 3보단 작다 또는 4보단 크다. 근데 이게 지금 진리 집합이잖아. 집합은 아까 니네가 가로 물어봤잖아. 뭘로 써? 중괄호로 썼었지? 그래서 집합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써주고요. 1번도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집합이니까. 3번 볼게요. P 그리고 낙Q야.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집합 P. 낙Q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Q의 여집합. 그리고는 집합으로 고치면 뭐가 된다? 교집합이 된다. 그럼 해볼까? 자, P는 여기다 써볼게요. P는 뭐였지? 1보단 크고 4보단 작거나 같다였어요. 자, not Q니까 Q의 여집합. Q가 3보다 작다잖아. 3보다 작다의 여집합은 뭐가 돼?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그리고 3보단 크거나 같고 5보단 어떻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런데 이거의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3번에서 교집합 찾으라고 했어요. 겹치는 거 이 부분이죠? 그래서 3번의 답은 x바 x는 몇 보단 크고 3보단 크거나 같고 4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단원. 아까 조건을 2개 이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명제가 된다고 했죠? 자, 아까 설명했던 거 한번 다시 볼게요. 3의 약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 6의 약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얘네 두 개를 이어서 3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었지? 지금 3의 약수이다는 아까 내가 조건 P라고 했었고 여기서 6의 약수이다 라는 조건은 Q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를 PQ로 바꾸면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간단히 기호로 나타내는 걸 이 두 번째 소단원에서 배우는데 P이면 Q이다를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요.
그래서 조건 두 개를 화살표로 이으면 이게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고요. 아까 얘기한 거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이 조건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이 명제가 참이라고 했었지? 맞아. 이거 지금 내가 P이면 뭐뭐라면 이렇게 읽잖아. 그래서 이 앞에 화살표의 앞에 있는 건 가정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건 결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제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명제가 참이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173쪽에 3번을 볼게요. 자,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라는 문제거든. 자, 1번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가 나와 있어요. 가정은 3의 배수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고요. 6의 배수이다 여기가 결론이에요. 자, 가정의 진리집합을 한번 써볼게요. 송수민 4회 배수 3, 6, 9, 12 이렇게 있죠. 이성빈 결론의 진리집합 6, 12, 18 등등등 있어요. 자, 명제가 참이 되려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된다고 했어. 이완이 포함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자, 누구 때문에 안 돼? 3이랑 9가 여기 없죠. 그래서 포함이 아니에요. 반대로 포함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가정이 결론에 포함돼야 돼.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명제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어디까지가 가정이야?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면 여기까지가 가정. x가 0보단 크고 4보단 작다. 여기가 결론이에요. 자, 가정의 진리집합은 이 가정 조건, 그러니까 가정에 남아있는 조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이 식을 만족하는 값들이 진리집합이야.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얘를 만족하는 x는 방정식을 풀어야지.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진리집합의 원소는 1과 2가 되죠. 얘가 결론 0보단 크고 4보단 작은 수들의 집합에 포함이 돼 안 돼? 되죠? 왜냐면 여기 1도 이 범위에 들어가고요. 2도 이 범위에 들어가죠.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수의 집합이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자, 3번 xy가 무리수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다. 맞아요? 틀려요? 얘는 틀립니다. x랑 y 자리에 뭐 대입하면 틀리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네. 예를 들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거 대입하면 x, y 각각은 무리수인데 더하면 0이 돼서 무리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번은 틀려요. 자, 지금 내가 여기 쓴 이 숫자들 있지? 이게 3번 명제가 틀렸다는 예시잖아. 틀렸다는 예시를 뭐라고 하냐면 반대되는 예시니 반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새로 배우는 단어는 다 외워야 돼. 자, 틀린 예시를 반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제가 맞았을 때는 왜 맞는지를 보여야 하지만 틀렸을 때는 틀린 예시만, 그러니까 반례만 들어줘도 돼요. 4번을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알려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not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래. 이게 왜 거짓인지를 보이는 원소를 찾아보래. 자, 얘들아, not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만약에 참이 되려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가정은 나피잖아. 이성빈, 나피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써? P의 여집합. 자,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라고 쓰죠? 저게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벤 다이어그램 봐주세요. 박준현, P의 여집합은 뭐가 있지? 원소가?
P의 여집합 4, 4, 5, 6도 있어요. 6, 8, 10이 있어요. 자, Q의 원소는 이완이 뭐 있죠? 1, 7, 4, 5, 7, 8이 있죠. 포함이야, 아니야? 아니죠. 누구 때문에 아니지?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들 위주로 봐야 돼. 지금 누가 문제야? 6이 문제네. 6이 여기 있어야 포함인데 없잖아. 또 10도 없네. 얘네가 문제지. 얘네 때문에 포함이 아닌 거야. 얘네 때문에 6하고 10 때문에 포함이 아니고 그래서 명제가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명제가 거짓이 되게 하는 예시가 누구랑 누군 거야? 6하고 10인 거예요. 이게 반례예요. 자, 5번을 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자, 명제가 참이면 가정 쪽의 진리집합이 결론 쪽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했지. 송수민, not P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써? P의 여집합, Q의 진리집합은 Q죠. 자,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건 이렇게 서로 포함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 자, 전체 집합이 있지.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어? Q가 있고요. Q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 P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죠. 그럼 P의 여집합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그러면 Q가 P의 여집합을 포함한다가 돼요. 그럼 이 그림에서 P는 어디야? P. 여집합은 원래 집합이었죠? 그래서 P는 여기 지금 P의 여집합의 바깥쪽. 노란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바깥쪽. 여기 색칠한 부분이 누가 된다? 이게 집합 P가 된다. P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를 볼게요. P가 Q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자, Q는 지금 여기 이렇게가 Q야. 자, 노란색으로 색칠한 P의 모든 원소가 Q에 포함되는 건 아니야. 이런 애들이 P인데 지금 여기 있는 애 Q에 포함 안 되잖아. 그래서 1번은 틀려요. 2번, 그러면 Q가 P에 포함된다.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한 Q가 P에 포함돼? 그것도 아니죠. 얘도 아닙니다. 3번, P랑 Q의 교집합. P랑 Q의 겹치는 부분 한번 색칠해 볼게요. 겹치는 부분. 내가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2번 색칠한 거. 여기 있지. 여기가 지금 P랑 Q의 교집합이에요. 공집합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공집합이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3번도 틀립니다. 4번 P랑 Q의 합집합.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노란색이랑 초록색으로 색칠한 게 P랑 Q거든? 노랑으로 색칠한 P, 초록으로 색칠한 Q를 다 합하면 전체가 되죠?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4번이에요. 자, 5번. PQ 같아 달라? 다르죠? 노랑, 초록 색칠한 거 달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맞는 건 4번이에요. 자, 6번을 볼게요. 문제 읽어봐. 자, 6번에 1번 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대. 그러면 가정의 진리집합 P가 결론의 진리집합 Q에 포함돼야 돼요. 이성빈? P는 얼마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단 크고 누구보단 작다? A 플러스 1보단 작다.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수가 집합 P의 원소예요. 얘가 Q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어. Q는 얼마보단 크고? 마이너스 2A보단 크거나 같고 누구보단 작거나 같다? 4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져야 P가 Q에 포함되죠. Q가 조금 더 크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식을 두 개 비교해 볼게. 여기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랑 누가 커? 마이너스 2가 커야 되죠. 같으면 포함이 아니야.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면 포함이 아니야.
등호가 들어가면 이 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Q는 마이너스 2부터 큰 수까지, 하얀색으로 쓴 P는 마이너스 2는 빼고, 자,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자, 그럼 Q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보다 큰 이런 숫자들이 원소인 거예요. P는 여기 등호가 없잖아. 색칠이 안 돼 있지. 마이너스 2는 빼고 마이너스 2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들이 원소인 거야. 포함돼 안 돼? 되지. 여기 있는 거 다 있잖아. Q가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 Q에만 마이너스 2가 있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요. 자, 같은 식으로 여기도 비교해 볼게요. A 플러스 1이랑 4는 누가 커? 여기 누가 커? 4가 크죠? 같으면 돼, 안 돼? 같아도 돼요. 방금 거랑 똑같이. 얘가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이게 4라는 거야. 얘는 4 이하니까 4가 있어. 얘는 4 미만이니까 4가 없어. 그래서 이쪽이 더 큰 집합이 돼서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개 연립하면 돼요. 자, 맨 위에 거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뭐가 돼?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 1 이항하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돼야 되니까 1 이상, 3 이하가 A의 범위고요. 찾으라는 게 A의 범위지? 근데 이게 답이에요.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 보면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요. 이성빈, 가정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써? 가정, not P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 박준현, 결론의 진리집합은? 누가 누구에 포함돼야 돼? 누가 큰 거야? 두 개 중에. Q가 커요. 자, 이렇게 포함돼야 돼요. 역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P의 여집합은, 자, P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였잖아. 마이너스 3보다 작다의 반대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 3 이상의 반대는? 3 이상의 반대. 3 미만. 자, 얘가 P의 여집합. 자, Q는 알려준 대로 그려보죠. Q는 문제에서 A-1보다는 크고 A 플러스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포함돼야 된다라고 했죠. 자, 얘네들 비교해보면 A-1이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A-1쪽이 작다. 같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이건 같으면 안 돼. 얘는 같으면 안 되는 게 여기가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A-3이 마이너스 3이 된다야. 그러면 노란색은 그러니까 집합 P는 마이너스 3보다 큰 수니까 마이너스 3이 없어.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럼 이쪽이 더 작은 집합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번엔 여기 있는 애들. 자, 3이랑 A 플러스 6은 누가 커요? A 플러스 6이 크죠? 같으면 돼, 안 돼? 됩니다. 이게 같다는 건 얘가 3이라는 뜻이지. 하얀색은 3이 없어요. 노란색엔 3이 있죠? 그러니까 3이 있는 노랑이 더 크니까 이건 돼요. 노란 색깔. 그러니까 집합 Q 쪽이 더 크면 되는 거야. 얘네 연립해 볼게요. 얘 이항하면 A는 몇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얘는 이항하면 A는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단 작다가 답이에요. 자, 세 번째 소단원. 자, 모든과 어떤이라는 말을 포함한 명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써보면 자,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리지? 응? 그치? 지금 안 쓴 애가 있잖아. 지금 저기 인상 쓰는 저 학생이 안 썼죠? 맞아?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안경을 썼다는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맞는 상황은 안경 쓴 학생의 비율이 100%일 때야. 안경 쓴 학생이 100%일 때. 그러면 이 명제를 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안경 쓴 사람의 비율이 100%인 거의 부정은 어떤 상황일까? 100%가 아닌 거야. 그럼 100%가 아닌 건 몇 프로? 99도 있고 98도 있고 97도 있고 쭉쭉쭉 내려와서 1%도 있고 0%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부정을 할 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 자 이게 지금 틀린 말을 쓸 거야 내가.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의 부정을 모든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라고 쓰면 다 안 쓴 거잖아. 다 안 쓴 거면 안경 쓴 학생의 비율이 0%잖아. 반대는 아까 여집합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100%가 안경을 썼다의 반대는 100%가 아닌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100%가 아닌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래서 100%가 아닌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쓴 건 아니다라는 거야. 다 쓴 건 아니다. 다 쓴 건 아니다는 어떤 거야? 안 쓴 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 쓴 애가 있다라는 건 뭐라고 쓰냐면 안 쓴 애가 있다.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할 때 자, 모든은 100%라는 뜻이고요. 모든을 부정하면 100%는 아니다라기 때문에 부정할 때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문장은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안경을 썼다를 안경을 안 썼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부정은 서로 부정이거든.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잘 기억해 주세요. 모든과 어떤이 서로 부정이에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안경을 썼다 이 말이 맞으려면 100%여야 되니까 모든 애들이 다 썼어야 돼. 근데 이 말이 맞으려면 안 쓴 애가 있다라는 거잖아. 어떤 이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이 맞으려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또는 숫자가 한 개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이 말은 맞으려면 하나라도 있으면 되고요. 얘는 맞으려면 100%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7번을 볼게요. 이거 읽어보세요. 자, 7번은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1번은 모든이라고 써있잖아. 자, 기억은 모든이라고 써있잖아. 기억이 맞으려면 100%,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맞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있으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부등식을 좀 풀어보죠. 자, 부등식 풀려면 누구 이항해? 1을 이항해요. 자, 그리고 2로 나누면 x는 얼마? 3보다 작다. 그럼 기억, 모든 수 x가 3보다 작대. 자, 그러면 전체 집합에 있는 이거 전부 다 3보다 작아? 네. 맞네. 자, 그러면 기억은 참인 명제예요.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어떤 x에 대하여 x 절대값이 2보다 크다. 어떤 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값이 2보다 큰 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 한 개라도 있으면. 자,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 절대값이 2보다 큰 수, 어떤 수? 자, 이 중에 절대값이 2보다 큰 수 누구? 없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맞는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얘는 틀려요. 디귿. 어떤 x에 대하여. 자, 디귿도 어떤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 얘도 기억처럼 이 조건을 풀어볼게요. 2차 부등식 풀려면 어떻게? 일단 는영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불러줘.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큰 수 2보단 크다. 또는
x가 작은 수 마이너스 1보단 작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이 범위에 있는 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 뭐 있어? 있어. 누구?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마이너스 있잖아. 하나라도 있으면 맞는데 하나가 있으니까 디귿이 참이에요. 자, 리을은 모든이라고 했잖아. 100% 맞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 100%라는 건 이 숫자 5개가 전부 다 돼야. 돼, 안 돼? 안 돼요. 자, 봐봐. x 자리에 x 절대값은 x랑 같다고 했잖아.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게. x에 마이너스 2 대입. 같아달라. 다르잖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00%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맞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맞아. 근데 모든 이라는 말이 있으면 다 맞아야 되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틀립니다. 잠깐 쉬죠.